네, 안녕하십니까. 재난 관련한 법령 시간인데요. 지금 개정도 많이 돼 있어서 재난 관련한 법령 강의를 이제 하겠습니다. 내부 교재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교재를 먼저 보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핵심으로 되어 있고요. 내용이 앞에 이제 쭉 법령이 나와 있고 뒤에 이제 문제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기출 문제까지 다 제가 수록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빠른 강의로 해서 시간 없는 수험생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맥락 잡고 중요한 거 테마 잡을 테니까 빨간 펜이나 색깔 있는 펜 있으면 준비하셔가지고 따라오시고, 이게 워낙 법령이 많기 때문에 다 꼼꼼하게 보면 좋은데 사실 이제 기출 문제가 많이 이제 누적이 돼가지고 기출 문제 보는 것만 해도 이제 벅차요, 숨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공부하는 방식은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들을 딱 집어서 이제 그런 어떤 형태로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죠.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인데 약칭해서 뭐라고 부르냐? 재난안전법입니다. 그 재난안전법 용어의 정의가 되는데 정의가 또 한 문제 나오죠. 제1조 목적부터 보겠습니다. 이 재난안전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이거 중요하죠. 재난의 4단계가 나옵니다. 재난의 뭐야?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한 번 더 해볼게요. 재난의 예방. 그렇죠. 예방, 대비, 대응, 복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재난 관련해서 이 재난안전법은 재난의 관리인데, 재난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방, 대비, 대응, 복구죠. 그럼 재난이 오기 전에 하는 게 뭐야? 예방이고 대비죠. 왔을 때 뭐 하는 거야? 이제 맞대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스리는 게 복구죠. 그래서 우리가 요 재난의 그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 4단계가 있는데, 이 4단계에 관련된 조문 어떤 조문이 있는지를 거의 암기하다시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 4단계가 뭐냐?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뭐 할 것이냐? 목적입니다. 안전문화 활동을 또 할 거예요. 뭐 한다고요? 안전문화를 정착하는 활동을 할 것이다.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목적에서 이 재난안전법의 목적이 나온 것이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요 중요한 이제 키워드입니다. 그러한 것을 이제 규정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조 기본 이념인데요. 눈팅해서 한번 보시고요. 3조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개정이 최근에 됐는데 2025년도 또 7월 8일 날 시행되는 것이 쭉 보시면 넘겨보세요. 거기 4페이지에 보시면 9호의 2가 있죠? 우리가 법 볼 때 제 1조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아랍의 숫자 1, 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이제 호라고 있는 거. 호. 뭐라고? 호라고. 그래서 1이 아니고 1호고. 그 다음에 만약에 가가 있으면 뭐야? 가? 목이라고 있습니다. 가, 나 목이겠죠? 그래서 읽을 때 동그라미 1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건 항이 되죠? 1항에서 숫자 1은 뭐야? 호. 그 다음에 가, 나는 뭐야? 목이라고 이제 읽습니다. 9호 2를 보니까 9호 2 안전문화 활동이랑 어떻게 써 있냐면 교육, 안전에 관한 교육, 또 안전훈련, 또 홍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안전문화 활동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안전의 교육, 또 안전훈련, 홍보다 해서 교육, 훈련, 홍보 이렇게 암기했는데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5페이지에 보니까 9호 2가 있죠. 여기 이제 7월 8일날 또 개정이 7월 8일날 시행되는 겁니다. 2025년도. 그래서 안전문화 활동이란 교육, 훈련, 홍보 그거 말고도 뭐 있어요? 사고 예방, 신고 장려.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사고 예방, 신고래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사고가 터지기 전에 신고하라. 이런 걸 장려한다. 이런 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보시고 보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정의. 그래서 개정이 잦은 그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1호부터 보죠. 우리 재난의 정의가 학자에 따라서 뭐 자연재난이다, 또 뭐 사회재난이다, 그 다음에 뭐 사람이 일으키는 게 뭐야? 인위재난 또는 인적재난 이렇게 얘기하는데 법상에는 어떻게 돼 있냐? 과목에 보니까 뭐야? 자연재난, 나목에 보니까 사회재난, 단어 없네? 그러면 학자들이 재난을 분류할 때 자연재난, 사회재난, 뭐 인적재난, 뭐 기타 등등 할 텐데 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의 종류가 뭐가 있다? 자연재난과 그 다음에 사회재난 이렇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자연재난의 분류와 그 종류, 그 다음에 사회재난의 종류를 물을 건데, 거기 자연재난 보니까 뭐 태풍, 그 다음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중요한 말 나왔어요. 색깔 있는 편 한번 칠해볼게요. 황사입니다. 황사. 황사가 이제 보통 언제 불어? 봄에 많이 불어오죠. 어디서 불어오는 거야? 중국의 고비 사막에서 불어오나? 그래서 황사를 보니까 누런 그 모래알이다. 황사다. 이게 자연재난이야. 근데 밑에 보니까 나무계 사회재난에 뭐가 있냐면 미세먼지가 혹시 있어요? 네. 나무계 사회재난 중에 미세먼지라고 해서 사회재난 그 밑에 보시면 밑줄 친 거 있어요. 미세먼지. 그 법이 앞에 있네요. 미세먼지 저감 관리법인데 이 여기에 따른 미세먼지다. 그래서 미세먼지하고 황사를 헷갈리게 붙습니다. 그 자연재난에 뭐가 들어가냐? 황사가 들어가, 황사. 내가 보기엔 둘 다 그냥 먼지인데, 먼지인데, 근데 사회재난에 뭐가 있다고? 미세먼지가 있어요. 맨날 물어보는 이제 함정 팔 때 자연재난에 황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자연재난 맞죠? 그 다음에 사회재난에 뭐가 있어? 미세먼지가 있다. 요걸 이제 헷갈리게 붙습니다. 그래서 감옥의 자연재난 보니까 다 그럴싸합니다. 자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조류라고 되어 있네. 조류가 무슨 말이야? 뭐 적조류 바다에서 발생하는 거고 바닷물이 빨개지는 거죠. 그다음 녹조류 하니까 이제 강에서 발생하는 건데 그런 조류 대발생이다 그 말이고요. 조수는 무슨 말이야? 밀물과 썰물이니까 이제 바다에서 발생하는 게 조수다. 그다음에 이제 화산활동. 그다음에 우주개발진흥법이라는 게 있는데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 충돌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주물체도 두 가지가 있어. 자연 우주물체가 있고 밑에 보니까 사회재난 중에서 혹시 우주물체가 있나? 거기는 또 인공 우주물체죠. 그래서 인공 우주물체는 사람이 일으킨 거니까 사람이 뭐 인공위성을 쐈다. 근데 그런 게 추락했다. 그럼 무슨 재난이야? 사회재난이고. 그러니까 자연 우주물체니까 무슨 말이야? 그렇죠. 무슨 별, 운석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자연재난. 그 다음에 인간이 쏘아올린 인공 우주물체니까 대표적으로 뭐 인공위성 이런 게 추락했다. 이건 뭐야? 사회재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무계 보니까 이제 사회재난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화재. 그렇죠. 붕괴, 폭발, 교통사고인데 항공사고, 최근에 많이 발생하죠. 해상사고를 포함해서 교통사고다. 사회재난. 그 다음에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다중운집, 인파사고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 핵심 기반의 마비. 그래서 중요한 것이 국가 핵심 기반의 마비부터 시작하는 게 뭐야? 사회재난. 그 다음에 감염병. 이게 중요하죠. 감염병이 뭐야? 사회재난. 그 다음에 가축 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그 다음에 인공우주물체. 그래서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게 뭐냐? 사회재난에서 헷갈리는 게 뭐야? 자연재난과 비교하는 건데 전염병은 뭐다? 사회재난입니다. 그 다음 미세먼지가 사회재난. 그래서 우리가 암기하실 때 사회재난에 뭐가 있냐? 미세먼지하고 뭐야? 전염병이 있어. 전염병. 이것도 자연재난 아니고 뭐야? 사회재난이다. 이렇게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호에 보겠습니다. 2호.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대한민국 영역 밖이죠. 밖. 이따 보면 시험 문제에서 헷갈리게 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안에서 발생하면 뭐야? 국내 재난이지만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했다? 해외 재난입니다. 그럼 제주도도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중요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거냐? 대한민국 국민.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한테 발생하는 어떤 재난이다. 우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도와주는 것 뿐이지. 하지만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피해를 입었다. 뭐 해외 재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가 있는 재난이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란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3호, 4호 묶어줄게요. 3호, 4호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볼게요. 3호, 4호. 비교라고 쓸게요. 비교라고 쓰시고. 재난관리하고 안전관리하고 달라요, 뜻이. 재난관리는 뭐냐? 재난의 예방, 대비 등 복구를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이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가 뭐냐? 거기 보니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써 있나요? 거기 밑줄 칠게요. 그래서 안전관리란 뭐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인데 재난, 그 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이 안전관리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그렇고. 그 다음 4호 2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4호 2라고 되어 있는 거는 개정돼서 그래, 개정. 그러니까 그 전에 4호만 있었는데 지금 개정돼가지고 4호 2가 있는 거야. 안전기준이라 했어요. 안전기준 쭉 보니까, 기술적 기준 써있죠? 안전기준에서 키워드가 뭐야?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까지 밑줄.
그래서 기술적 기준이 이제 안전 기준인데, 안전 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해서는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이라는 게 시행령이에요, 시행령. 그러니까 법률에 정해 있는 것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이라고 해서 시행령으로 갑니다. 그래서 안전 기준은 기술적 기준이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재난안전법에 보시면 용어들이 좀 생소한 게 있어요, 용어들이.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해서 구체화해서 머릿속에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5회 보니까 재난관리 무슨 기관이야? 아까 재난관리가 뭐였어?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런 활동인데, 그 재난관리가 재난 4단계를 이제 관리하는 건데, 뭐 하는 거래? 책임이래, 책임. 그럼 뒤에 보니까 재난관리, 이제 뭐가 써있냐면 주관기관 써있어요, 주관기관. 주관기관. 그럼 헷갈리겠죠?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있고, 또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있어요. 일단 누가 더 높아 보여? 약간 주관하는 게 높아 보이지 않아? 인간의 삶은 인간이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신이 뭐 존재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높은 기관인데, 그러면 책임 기관을 정의 한번 보겠습니다. 5호. 저는 책임 기관이란 재난관리 업무를 한 다음 강목의 기관이다. 그래서 과목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그 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행정시인데, 우리나라에서 행정시가 2가지밖에 없어요. 전부 다 뭐냐면, 모든 시는 다 시장이 있죠. 누가 뽑죠? 누가 뽑아? 시민이 뽑죠? 무슨 투표하죠? 주민투표. 투표해가지고 우리가 각 당에 이렇게 또 지원받아서 나오잖아요. 그 후보자들이. 그래서 뽑아. 그걸 뭐라 그래?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데, 전부 다 그런 이제 시인데요. 행정시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낙하산이에요, 낙하산. 그래서 공무원 중에서 이렇게 선발해가지고 네가 시장해라, 이런 시가 2개 있어요. 제주도에. 무슨 시야?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그런 것도 다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보니까 지방행정기관, 그다음 공공기관, 공공단체, 그 다음 옆에 보니까 그 지부 등 지방조직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과목과 나목까지 읽었으니까 웬만한 기관 다 들어가죠.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그 다음에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 지부까지 포함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란 누구냐? 웬만한 기관들은 다 들어가는 거야. 행정기관 다 들어가는데 모두. 이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재난관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건 뭐다? 모두. 아까 보니까 어떻게 써있어? 과목과 나목이 있는데, 과목에 보니까 중앙행정기관, 그 다음에 지방행정기관, 또 나목에 보니까, 목이 아니죠. 나목에 보니까 뭐 있어? 지방행정기관 안에 또 뭐 있어? 뭐 공공기관도 있고, 공단체에서 웬만한 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지는 건 누구다? 모두 다 들어가요. 그러면 5호 2를 보니까 재난관리 주관기관 돼 있죠? 주관기관 보니까 거기 주관하여서 재난관리가 아까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인데, 그런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시행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다. 그러면 우리가 중앙행정기관이라고만 써있네요. 그래서 주관기관은 뭐다?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만 들어가요. 그러면 아까 중앙행정기관이 어디에도 있었어요? 책임기관도 들어가죠. 그래서 웬만한 기관 다 뭐 하는 기관이야? 재난관리 책임기관인데, 그 기관들 위에 있는 기관이 뭐야? 재난관리 주관기관인데, 그 주관기관 누구다? 바로 중앙행정기관이다. 그 중앙행정기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대한민국 보면 어떤 거 있어? 뭐 행정안전부 있고, 또 국토교통부 있고, 또 과기, 뭐 정보통신부 이렇게 있죠? 그런 기관들을 우리가 장관들 있는 거. 그런 게 뭐야? 중앙행정기관이야. 그래서 암기하실 때 주관, 주강. 해봐. 주관, 중앙. 한 번 더. 주관, 중앙.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러면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이제 누구다? 중앙행정기관이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놓습니다. 그 2개를 비교했는데, 그러면 7호에 또 뭐가 있냐면, 긴급구조기관이 있고, 7호에, 또 8호에 보니까 뭐 있어요? 긴급구조 지원기관이 있어요. 7호, 8호 또 비교해 볼게요. 아까 우리가 비교한 거 써 있었죠? 비교한 거. 보니까 재난관리, 안전관리 비교하시고 3호, 4호. 그 다음에 5호하고 5호 2도 비교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긴급구조기관이 7호였고요. 또 7호. 이거 이제 끝났고. 7호하고 8호도 비교하셔야 돼요. 우리가 공부하실 때 그 정의가 되게 중요한 거야. 시험에 잘 물어보는 게, 네가 개념이 있냐, 수험생으로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7호 먼저 보겠습니다. 긴급 구조 기간 써 있네요. 긴급 구조.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사람이어도 구조하니까 사람을 뭐 이렇게 위험한 상태에서 구조한다. 그럼 구조 누구한테 전화해 우리가? 경찰이야, 소방이야? 소방이죠. 그래서 구조하니까 소방이 생각이 나고, 만약에 바다에서 어떤 일이 생겼으면 해양 경찰청인가 해경에다 전화할 거 아니야. 그래서 구조기관은 소방하고 해경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또 긴급이야. 근데 구조가 아니고 뭐라고 써있냐? 구조 지원이라고 써있어요. 구조 지원. 그래서 우리가 이거 두 개를 또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7호. 긴급 구조 기관이란 소방도 종류가 있네요. 소방청이 있어요. 중앙에. 그 다음에 소방본부가 이제 각 도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지역마다 뭐가 있어요? 소방서가 있죠? 그래서 소방이 바로 구조하는 것이다. 다만, 해양에서, 바다죠.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긴급 구조기관 누구를 받게? 해양경찰청, 그 다음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그래서 구조가 중앙에 있는 게 해양경찰청, 해경이죠. 그 다음에 각 도에 있는 게 뭐야? 지방해양경찰청, 그 다음에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그래서 구조하면 소방 아니면 해경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8호에 보니까 긴급 구조 지원 기관이에요. 그래서 구조를 도와주는 기관이죠. 구조 지원 기관이란 긴급 구조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운영 체계 등 긴급 구조 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시험 잘 나오는데 하나만 한번 기억해 보죠. 긴급 구조 지원 기관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소방이나 해경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죠. 어떤 기관이 있어요, 우리 수험생? 공부를 하면 금방 아는데 되게 많거든요. 한번 찾아볼까 우리? 대답 못하고 있어요. 대답이 어렵죠. 보시면 거기 18페이지 잠깐 볼까요? 18페이지 18페이지 우리 선생님 읽어볼게요. 4번 밑에 하단에 4번 문제 있죠? 문 4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영사조 긴급 구조 아니 18페이지에 그 문제. 문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령상 긴급 구조 지원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가 긴급 구조 지원 기관에 보니까 영사조 그러니까 시행령 대통령령 4조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1호, 2호, 3호, 4호, 4호에 2, 5호, 6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호에 보니까 교육부야. 그러면 무슨 말이냐? 아까 우리가 구조가 누가 담당했죠? 소방이나 해경인데 그걸 지원하는 기관에 뭐 있나 한번 볼게요. 1호 교육부, 과기정보통신부, 국방부, 부대죠. 부대 쉽게 얘기해서 산통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그 다음 방송통신위원회라고 되어 있나요? 방통이라고 최근에 한번 들어본 적 있죠? TV에서. 근데 위원회 중에서 원자력 안전위원회 하면 어때? 거기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 중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긴급구조 지원기관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이죠. 산림청, 질병관리청 및 기상청이다. 그래서 우리가 긴급구조 지원기관이 최근에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시험에서 긴급구조기관 물으면 너무 쉬운 문제야. 누군데? 소방 아니면 해경인데 구조지원기관에 우리가 뭐 군부대, 군부대 하니까 뭐 부대, 군인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기관이기 때문에 뭐라 그래? 국방부가 들어가고 머릿속에 긴급구조지원, 구조를 도와주는 기관이다. 그럼 국방부하고 뭐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요 정도 하나 기억해 볼까요? 그래서 군부대 아니면 경찰청도 하나 기억해 볼까? 경찰은 우리 이 재난안전관리법에서 보시면 경찰들은 우리가 이 소방을 도와주는 긴급구조 지원기관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호에 보니까 이제 군부대 또 써있네. 군부대 써있네요. 3호에 보니까 적십자사 이렇게 돼 있죠. 대한적십자사. 그 다음에 4호에 보니까 병원 중에서 이제 종합병원급. 그 다음 4호 2에 보니까 중앙응급의료센터. 그 다음에 구급차 등의 운용자 이렇게 돼 있네요. 응급의료지원센터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5회 보니까 전국재해구호협회 6회 보니까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 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한 기관이 단체다. 이런 단체니까 협정 체결했으니까 도와야 되겠죠.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거기 보니까 4번에 아까 해당하지 않는 거죠. 긴급구조지원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건데 지금 뭘 물었어요? 원안위가 있었죠?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함정을 팠습니다. 요거 자 풀어보시고 답은 제가 뒤에다 해놨는데 답을 체킹을 하지 마시고 나중에 우리가 요 뒤에 문제가 답이 바로 밑에 없어요. 문제 밑에. 그래서
낙서를 하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만 색깔펜 칠해 놓으시고 나중에 풀 때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그렇게 남겨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뭐 굳이 풀겠다 하면 푸시고요. 다시 앞으로 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는 게 아까 뭐가 있었어요?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주관기관. 책임은 다 뭐, 모두 다 져라. 그 다음에 주관기관은 뭐야?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와 안전관리 비교하는 거 있었죠? 그 다음 안전기준은 뭐야? 기술적 기준이었고. 그 다음 긴급 구조에서 구조는 누구다? 소방이나 해경이다. 그 다음 구조 지원에 뭐가 있었다? 국방부. 그 다음에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법이라는 게 눈으로 보고 자꾸 암기를 하셔야지 되는 거지 머리가 좋다 나쁘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구호에 또 뭐가 있냐면 국가재난관리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이 아까 뭐가 있었냐면 안전기준자 아까 기억하시죠? 안전기준이 뭐였죠? 기술적 기준이었나? 그래서 안전기준이 뭐야? 그럼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이다 해서 그게 있었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국가재난관리기준 그러면 당연히 출제자들은요, 이 두 개 헷갈리지 너 이거 한번 정의 한번 해봐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안전기준과 국가재난관리기준을 또 비교하셔야 돼. 그럼 옆에다가 이게 구호였네? 그러면 비교라고 썼는데 누구하고 비교하셔야 돼? 4의 2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4의 2. 4의 2하고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재난관리기준이나 볼게요. 이건 국가재난이니까 국가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국가재난관리기준은 모든 유형, 여기 키워드입니다. 국가 안에 있는 모든 그 재난입니다.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하고 체계화한 것으로서 이 다음 중요한 게 누구냐? 바로 이 재난관리의 대빵이 누구냐? 행안부 장관이에요. 행안부 장관. 그래서 행정안전부는요, 행정 파트가 안전 파트가 있는데, 우리가 그 정부 체계에 보면은 행정안전부니까 각 부에는 장관이 있어요, 장관. 장관은 몇 명이야? 한 명이지. 그러면 이제 차관을 두게 돼 있는데, 복수 차관을 두게 돼 있는 부처가 있는데, 그 행정안전부니까 행정에 한 명 있고, 안전에 한 명 있어서 행정 파트의 차관, 행정 1차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안전 1차관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이 행정안전부는 차관이 한 명 두게 돼 있어요. 정부 직제상. 그러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안전 담당하는 차관은 아니고 차관급이에요. 차관에 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본부장이에요. 본부장. 누구라고요? 본부장. 그래서 우리 법에 보시면 차관이 한 번도 안 나올 거예요. 다 누가 나온다고 이제? 본부장이 나와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는 뭐 차관이 있지만 행정안전부에는 안전 파트 담당하는 차관이 본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재난관리기준은 행안부 장관이 고시한 것이다. 까만 글씨 되어 있네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누가 고시했다? 행안부 장관이 고시했다.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 이게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2가 2025년 7월 8일 전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교육, 훈련, 홍보까지만 외우시면 되는데 2025년 7월 8일 이후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 다음에 또 개정된 게 뭐야? 교육, 훈련, 홍보, 그 다음 사고 예방, 신고, 장려 이렇게 암기를 하십시오. 그런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호의 3을 보죠. 9호의 3인데 안전 취약계층이랑 이렇게 나왔죠. 어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 어린이인데 이 어린이가 몇 살일까요? 12세, 13세. 12세 미만? 13세 미만. 또 시험장은 헷갈리겠죠? 노인은 몇 세 이상일까? 65세 이상. 장애인, 그 다음에 저소득층 등 신체적, 사회적, 그 다음 뭐가 들어가요?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서 재난에 취약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예시가 누구냐? 신체적이나 사회적이나 경제적. 신체, 사회, 경제적으로 좀 취약하다. 재난에 취약하다. 이 사람들의 예시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노인의 기준은 65세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린이가 13세 미만일까? 12세 미만일까? 이것도 좀 문제예요. 이것도 법에 다 나와 있어요. 이따 보겠습니다. 전 답을 알지만 궁금하죠? 뒤에 한번 또 공부를 해볼게요. 그래서 어린이가 몇 세 미만이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호 재난관리가 아까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였는데 시험장 가면 헛것이 뭐예요? 재난관리를 묻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양따옴표 해가지고 재난관리 정보를 물어요. 정보.
정보에다가 또 밑줄 쳐볼게요. 이 정보가 뭐냐? 재난 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 대비 등 복구를 위해서 그 예시가 있어요. 재난 상황 정보, 그 다음에 동원 가능 자원 정보, 시설물 정보, 지리 정보, 네 가지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 지금 뭐 눈이 내리고 있어. 우리가 보통 이제 폭설이라고 해서 눈 내리면 어때? 재난 상황 막 이렇게 전파하잖아요. 그럼 빨리 이제 눈 치우라고 해서 뭐 염화칼슘 뿌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차가 있어, 염화칼슘 있냐 해서 뭐 동원 가능 자원이 얼마나 있냐 이런 정보. 그 다음에 시설물과 지리 정보. 여기서 네 가지 정보를 얘기합니다. 재난 상황 정보하고 동원 가능 자원 정보. 그래서 재난에 대해서 빨리 그걸 이제 무마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그 재난 상황 없애기 위해서 동원 가능 자원이 얼마나 있냐 이런 정보하고 시설물 정보, 지리 정보다 이렇게. 그래서 동원 가능 자원을 빨리 이제 보급하라고 뭐 해야 돼? 지시해야 돼, 지시. 그래서 지리 정보의 지, 시설물 정보의 시 해가지고 재난 상황에서 동원 가능 자원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빨리 지시해서 지리 정보, 시설물 정보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호 2가 이제 최근에 우리가 재난 발생 많이 하니까 재난안전화 의무보험이라는 게 생겼어요. 재난안전화 의무보험. 용어 재밌네요. 해봐. 재난안전 의무보험이야. 약간 느낌이 의무래, 의무. 보겠습니다.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로서 이 법이 무슨 말이야? 재난안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서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다. 그러면 이 법이라는 건 재난안전법인데 다른 법률에서 강제하는 게 있을까요? 들어본 적 있을 텐데 풍수해보험법 들어본 적 있죠? 그 풍수해보험법이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법률도 있다. 그래서 재난안전 의무보험이라는 게 꼭 재난안전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서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다. 이게 뭐야? 재난안전 의무보험이다. 이런 용어를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1호에 보니까 우리 정의 중요하댔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을 빨리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 정의는 워낙 중요하니까 읽고 넘어갑니다. 재난안전 통신망이라 이때 밑줄 한번 쳐볼게요. 재난안전 통신망이래. 그러면 시험에서 얘가 왜 중요하냐? 통신이니까 통신은 뭐 하는 거야?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거죠. 그 연락을 주고받는 그 예시 기관이 나와 있는데 몇 개인지 한번 세보실래요?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세 개니까 사지선다에 만들기 좋죠. 그래서 재난 통신망에서 통신이니까 서로 연락 주고받는 건데 누구하고 주고받냐 볼게요. 재난관리 주관기관이야, 책임기관이야? 책임기관이니까 우리가 시험장 가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무슨 말이었어? 모든 기관이죠. 뭐 중앙행정기관, 그다음에 지자체,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까지 해서 지부까지 포함하였으니까 그런 기관들이 바로 책임기관이다. 그 다음에 긴급 구조기관이었어요. 구조가 아까 누가? 소방, 해경. 그 다음에 긴급구조 지원기관이 아까 누구였었어요? 국방부, 방통위, 경찰청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 통신의 주체를 묻습니다. 시험에서. 그래서 재난통신망이란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구조기관과 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 현장에서 통합지휘 활용하기 위해서 구축, 운영하는 통신망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수험생, 이 재난통신망이 유선통신일까 무선통신일까 둘 다일까? 둘 다라고? 유선, 무선 다? 그것도 뒤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어떻게 써 있어? 이 통신망이란 보니까 구축 운영하는 이렇게만 써 있죠? 그 다음에 시험에서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거 11호에서 재난 통신망의 그 주체가 누구냐? 통신을 누구하고 하냐? 재난관리 주관기관 하면 틀립니다. 재난관리 뭐야? 책임기관과 구조지원기관 이 세 가지를 암기하시고, 그 다음 12호입니다. 국가 핵심 기반이라 해서 그럼 느낌이 어때요? 국가 핵심 기반. 핵심. 공부도 이 핵심이 중요하죠. 핵심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열심히 막 읽었어. 내가 뭐 공부를 해. 하루에 1시간씩 공부를 했어. 근데 남는 게 없네. 그러면 공부가 제대로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시험 공부는 쭉 보고서 어디가 중요하고 어떻게 시험이 출제가 되고 어떻게 함정을 거는지 이런 거를 이제 파악을 하는 게 수험생의 역할이지, 열심히 읽었다 내가 뭐 소설책 읽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 핵심 기반이나 뭐냐,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 수송, 보건, 의료 등 국가 경제, 국민의 안전 건강, 정보 핵심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 기술 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그래서 시험에서 국가혁신 기반의 핵심어가 뭐야? 핵심 기능에 이렇게 써있네? 핵심 기능에, 정부의 핵심 기능에 이런 말 써있죠? 이게 바로 국가혁신 기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3호도 최근에 또 이제 개정되면서 쭉 나온 건데 자꾸 이제 늘어난 거예요. 이 개수가, 용어의 정의가. 재난안전 데이터야, 데이터. 그럼 데이터니까 자료죠? 그 끝에가 어떻게 끝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모든 자료다. 이게 바로 재난안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정보처리 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해서 생성 또는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정형 또는 비정형의 모든 자료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정의를 우리가 했습니다. 용어의 정의했는데 비교하는 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암기해야 될 거 암기를 하시고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고 만약에 내가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그럼 용어의 정의라도 한번 쭉 읽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쪽 내용을 설명을 하고 뒤에 문제풀이 할 건데 문제풀이는 뭐 다는 안 하고요. 이 정도 공부했으니까 뒤에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8페이지 한번 볼까요? 문제 3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문제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것은? 눈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연재난 하니까 아까 쭉 읽었었던 게 뭐 있어? 뭐 태풍, 호구, 홍수, 호우 이렇게 있었죠? 그다음 황사가 나왔나 혹시? 네. 그 답이 황사죠? 밑에 보니까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미세먼지는 다 뭐야? 우리가 자연재난 아니고 사회재난이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20페이지 보겠습니다. 6번 문제 한번 보죠.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겁니다. 눈으로 한번 쭉 한번 풀어보세요. 거기 재난관리 정보가 있었죠? 이제 1번의 답이네. 아까 재난관리 정보가 4가지가 있었나? 어떤 상황이야? 이런 정보 흘려야 되고, 그다음 도움가는 자원은 얼마큼 있어? 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물, 질정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함정을 파냐면 비상방송 시스템 가동 및 정보 통제에 관한 정보를 한다.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걸리면 안 되고 재난의 정보가 몇 가지 있었다? 4가지 있었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시험에서 이렇게 함정을 팝니다.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 건데 강의는 제가 너무 길게는 하지 않고요. 30분 강의로 이렇게 잘라서 할 겁니다. 다음 시간 또 재밌는 시간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